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시사정담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개혁신당이 통합선언 11일 만에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이 개혁신당이 지난 9일 날 4대 정치 세력이 통합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는데 오늘이 20일이니까 열하루 만에 딱 11일 만이죠. 파탄, 파경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장 결혼이냐 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열하루 만에 이혼 선언을 한 셈인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지향적인 목표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잡탕밥이니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비빔밥도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재료가 돼야 완전한 비빔밥이 되는데 이게 사실 재료 자체가 식자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빔밥이어서 먹기도 어려운 그 비빔밥이 됐다. 또 잡탕밥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한 달도 아니고 11일 만에 이제 파탄이 난 건데요. 지금 내용은 19일이죠. 어제 이제 그 최고위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예상했던 그 행동이 나왔어요. 지금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선거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다 이임해달라. 주도권을 달라 그 얘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직 총리의 당대표의 그 지방자치단체 도지사의 국회의원을 지금 몇 선을 하신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이게 굴욕스럽고 모욕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합의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직함이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돼 이걸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모든 정권을 이임받아서 자기가 이끌어 나가겠다 하니까 이때 이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먼저 누가 고성을 했느냐면 김종민. 제가 이제 개인 취재를 해보니까 김종민 의원이 강하게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김종민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죠. 지금 현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대표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이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두 분이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너무 섣불리 생각해서 이 개신당의 이 통합 절차에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부끄러운 결말이다. 부끄러운 결말이었고 이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그런 어떤 얘기 있기 전에 이제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지지율 정체나 그 개신당의 초기 혼란을 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랬다. 그러면서 이런 여운을 남겼어요.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라고 했지만 내심은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만에 그 개신당의 통합 틀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를 잡으려고 생각했으면은 뭔가 이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안 두라도 관계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준석도 과연 이낙연 공동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현재 개혁신당이라는 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거기에 조홍천이라든가 이원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대로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도 거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면은 이준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탐 대실 아니냐. 정말 주도권 잡으려다가 그리고 홍보,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게 사실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6억 6천 들어온 거 이거 지금 자기가 다 쓰겠다. 이러다가
다 놓쳐버린 거, 개도 구록도 다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제 비례대표였죠. 양정수 의원 예. 무소속으로 이제 그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마침 그 4석이었는데 한 석을 더해서 5석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결국은 이낙연 그쪽으로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6억 6천이라는 정부 그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얼마 후면 20여 원의 돈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뭐 24억 정도 된다고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납 절차도 없다면서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관련한 이런 어떤 그 홍보비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게 도저히 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 소탐 대실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긴 하지만 네. 개혁신당의 두 축이었다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물론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그 비판적인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쌓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소위 말하면 지금 4%대가 이 두 축이 계속 가면서 선거가 가까워질 때 이삭줍기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국힘 쪽에서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낙천자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국힘에서는 뭐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 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네. 어느 정도 상당히 그 들어올 수가 가능성이 있죠. 많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탈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그 20여 명까지 내다보는 그 숫자라고 지금 그 지라시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잃어버리는 부분이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일부 여론조사를 운용을 보면은 특히 그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강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일부 충청권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두 축이 합세를 하면 개혁신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 어떤 경우냐. 지역구도 어느 정도 뭐 몇 석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례가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에 물밑조율 없이 최고위라는 의결을 빌어서 본인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예. 이 결정이 결론은 큰 소탐 대실의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준석은 물밑조율을 했는데 이게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표결로 갈 수밖에 없었다. 물밑조율이 아니죠. 자기 주장을 밀어붙인 그럼요. 것이죠. 그러니까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지게야 이거 전두환 국보위 아니냐. 전두환 전권을 이행해달라는 거. 예, 국가 보위부 만들어서 그냥 지락펴락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준석이가 기획을 한 것 같다. 지우기 위한. 예. 몰아내기 자신을 위한. 지우기 위한, 네. 몰아내기 위한 기획을 했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일종의 사기를 쳤다.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탈당 내지는 뭐 낙천한 사람들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낙연 대표도 또 너무 미약하단 말이야. 이렇게 미약하죠. 현재처럼 네 개 세력이 통합되어 있으면은 그 핑계를 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쪽에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 이러다 보면 우리가 흔한 말로 공도 동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다 죽는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힘 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스마트한 그런 네.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여권으로서는 그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집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낙천자라든가 이런 어떤 공천에 그 컷오프된 분들에 대한 반대 급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다른 당으로 옮기는 이런 그 탈당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지금 31명의 찌라시가 이미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에는 동작의 이수진, 지금 예. 나경원 의원 지역구죠. 예. 그 다음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김영주 부의장 지금 예. 탈당을 이미 예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 속에 끼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오선 의원의 명단도 있어요. 예. 있고 사실 대개 보면 그 비명 그 다음에 친문 쪽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혁신당에 이 더불어민주당 그 낙천자라든가 탈당파가 갈 확률이 이제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외풍이나 병풍 역할을 하는 또 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있는 개신당으로 가기에는 이제 주저하게 되는 모양새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캐리어라든가 이런 걸로 그렇죠. 봐서도 그 밑에 그냥 들어가겠다. 나는 이준석이 아니라 네. 이낙연을 보고 이낙연 간다. 보고 이렇게 간다. 명분이 되는데 이준석 밑에는 갈 수 없고 전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념적 그런 철학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안 맞잖아요. 확장성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치는 생물이다 하며 이 소탐 대시를 하는 그 결과를 초래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도 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은 뭐 이 제3지대 빅텐트가 쳐질 때부터 지난 9일에도 누더기 빅텐트다 네, 했는데 굉장히 많은 뭐 비판이 그 있었죠. 빅텐트마저도 누더기 빅텐트마저도 지금 이제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특히 이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홍천, 금태섭, 양향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 나올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수도권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현우 의원도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최고위에서도 이준석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기에 같이 있을라나요? 제가 개인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양양자 의원은 아마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네네. 콤비네이션을 뭐 이루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홍천 의원과 이현욱 의원을 지지하는 네. 계층에서 상당히 지금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반발이 나. 네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그 합리적인 그런 어떤 추론이 가능했는데 그 독단적인 결정을 함으로 해서 김종민 의원하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뛰어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이 이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지지세라고 되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비판 그리고 탈당을 해라 나와라 하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지금 용솟음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이현욱 의원도 화성 그리고 이제 조홍천 의원도 남양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산을 할 겁니다. 예. 야, 이대로 있다 이준석 당대표 밑에 내가 커리어면으로나 정치 선수로 봐도 한참인데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원에 이게 당선이 되겠냐 하는 회의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개신당 이름으로 나가서 이 당선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국회의원도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금태섭 이 전 의원도 사실은 성격이 나름대로 독특해가지고 이준석하고 그렇게 케미가 맞을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금태섭하고 같이 그동안 정치적인 행보를 걸었던 류호정 예, 전 정의당 의원. 이 사람은 지금 이재명이가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배복주 네. 정의당 전 부대표고. 그렇죠. 전작년에 그
그 예. 대표 남편 그 부인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6억 6천 받은 것은 못 돌려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선거 보조금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선거 이번에는 정당 보조금. 네, 정당 보조금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선거 보조금은 20억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5석 이상이면. 그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이는 우리 속된 말로 닭 쫓던 개가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다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이분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아니 무슨 공천을 할 사람이 있어야 가서 공관위원장을 하지 늙음하게 개망신당 하려고 거기 가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 매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끼리 잘 해야지 내가 거기 갈 이유는 없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예.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개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한 손실, 또 앞으로도 크나큰 손실 내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말 지금까지 마이너스 3선 한 이유가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도 그렇게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는 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힘의 대표로 하면서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를 나온 사실은 그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어떤 브레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그 스펙이나 커리어를 떠나서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그럼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정치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예.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데도 중요한 건데, 이 소위 말하는 리스펙트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 상대방 배려라든가 소통, 이런 부분이 없이 독단적인 결정,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큰 그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마이너스 4선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정치를 10년이 넘게 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좀 처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선학교 대표고 얼마나 많이 자기가 싸울 군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외에 또 안철수 대표하고는 또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도 앙숙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는. 결혼 그렇게 지간이라고 하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 성찰이 이제는 있을 만한데, 이건 이낙연 이 대표하고는 열흘 만에 헤어졌지 않습니까? 11일 만이죠,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그 교활한,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인 거다. 소위 말하면 이제 자만을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소위 이런 형태이고, 이제 그 조금 시쳇말로 나쁜 말로 하면 이 오만 방자하고 오만 불손하고 건방지다, 이런 그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어찌됐든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유서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손이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애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화합을 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애우하는 차원, 이 존중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래서 본인이 소탐대실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청년층에서도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지형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이준석 대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거대 양당의 패권 정치,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네. 이성에 기초해가지고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서 제3지대를 만들겠다. 그런 그래갖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 삼자 구도 않습니까? 네. 이러한 총선 구도를 만들겠다 해갖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은 오히려 패권 이 진영 정치는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닙니까?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3지대를 향한 소위 말하면 그 중도층이나 무당파나 청년층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얻었어요. 20% 이상이 예, 예. 나왔어요. 그래서 무려 그 양 정당이 30%대일 때 24%라는 고공 지지를 그렇죠.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4% 미만입니다. 예. 두 사람이 합쳐도 3%대 4%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번에 또 그 빅텐트를 설치했다 파열음이 나면서 갈라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유권자 내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 정도도 통합이나 소통을 못 하는데 과연 큰 정치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 분명히 들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의 과욕이 정말로 제3지대 빅텐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